지난 3월 9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3월 16일에는 40만 명대, 그 다음 날인 17일에 60만 명을 넘으면서 오미크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요. 3월 21일 신규 확진자는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지만 3월 22일 35만 명대로 다시 올라오며 긴장의 끈을 놓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2가 확산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BA2는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분이 힘들어 은폐라는 뜻이 붙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과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파력입니다. BA1 오미크론 변이는 그전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보다 2배 높은 전파력을 보였고 그 결과 오미크론이 올 초부터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주 동안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10.3%에서 41.4%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과반을 스텔스 오미크론이 차지하기도 했죠. 이런 높은 전파력으로 BA2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곧 국내 우세종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파력입니다. 변이들 간에 이제 서로 경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가 살아남게 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 화율인 기존 오미크론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전파력이 높은 게 뭔 상관이야? 싶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파력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한풀 꺾이며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파력이 뛰어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국내 유행 정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오미크론 유행이 결국 이 정점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정점의 높이,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의 규모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정점을 지나가는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유행을 길어지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재감염률에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오리지널 바이러스, 알파, 델타 변이 등에 걸렸던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된 케이스가 흔하게 관찰되고 있죠. 이처럼 BA1, 기존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들이 BA2,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된다면 오미크론 유행 그래프는 더 길어지고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그런 재감염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유행의 판도와 유행의 그래프를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사이 재감염 케이스는 매우 드물지만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을 유의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국내보다 일찍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커지며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뉴욕시 신규 확진자의 30%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이며 이런 현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주일 평균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24일 기준 2만 7천 명대였으나 3월 18일 기준 9만 명대까지 증가했고, 독일은 이달 초 평균 1일 확진자가 15만 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26만 명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주변국도 상황은 비슷하죠.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방역 규제를 해제한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영국도 2월경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독일 또한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1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푸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 발생이 다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유행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백신이나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코로나19 고위험군만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으로 인한 대유행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유행 흐름을 파악하여 백신 및 방역 정책 자체를 재수립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아직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듯 쉽게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다음 봄엔 마음 편하게 꽃놀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